네, 안녕하세요. 2026년 하반기 입시 특강을 준비한 최유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유를 잃은 땅, 북한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네, 저는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북한군 호위사령부 특수과 간호장교로 군 생활을 6년간 하다가 지금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 북한학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국방부 안보교육 전문 강사로 경인천 통일교육위원으로 인천 자주 평화연대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입니다. 우선 북한 체제의 특성과 주민 통제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실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북한 실상을 통한 대적간 확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통제 체제의 본질은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분 제도와 계층화에 따른 사회적 통제가 있고, 장마당과 생존의 공간에 따른 경제적 역설이 있습니다. 무력의 환상과 인권 유린에 따른 군사적 실상도 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성분 제도가 존재합니다. 성분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출신 성분 중심의 계층화, 3대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3대 계층은 핵심 군중, 기본 군중, 복잡 군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분에 따르는 차별적 대우도 확실하게 다루고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 제도의 특징을 통해서 북한은 철저하게 체제 유지 도구로 지금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서 교육 기회도 주어지는데요.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만 되면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그만이지만,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담임 선생님한테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지표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교마다 지표가 10장, 20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한두 장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있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실력이 있지만 출신 성분이 나쁘면 원하는 대학교도 가지 못하고 평생 아빠가 농장원으로 일을 하면 농장원의 자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북한의 출신 성분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성분 제도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빈부격차도 늘어나고 주민 통제 방식도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과 달리 저희 부모님 시대까지만 해도 배급이라는 게 존재해서 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최근 북한의 장마당 세대, 우리로 말하면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사실상 당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한류까지 접하게 되면서 사실상 충성도가 예전에 비해서 통제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성분에 따라서 차별적 대우에 직업 배정도 미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직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주는 게 정말 월급에 대한 개념이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는 전혀 없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한 달 월급을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쌀 1kg 가격이 5,600원이었는데 2,000원, 3,000원을 한 달간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 쌀 1kg도 구매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시장이라는 곳에 나와서 생계활동으로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다 생계활동으로 장마당에 나왔다 보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직장이라던가 회사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무직죄라는 죄명을 씌워서 회사에 안 나가고 생계활동만 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사람들 데려다가 6개월 동안에 무보수 노동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어디를 가야 되냐? 회사를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를 출근하면 생계활동이 끊기고, 그래서 회사 사장과 서로가 윈윈을 하면서 절반은 빠지고 절반은 회사에 출근할게, 빠지는 대신 그 대가로 수익금 형태로 돈을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마당에 나와서 생계활동은 반은 하고 반은 회사에 출근함으로써 서로가 무직죄, 그리고 6개월 처벌을 받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월급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직업적 부분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 나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핵심 계층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지방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대 계층이라고 분리되어 있는데요. 저희 고향 양강도 해산의 대부분은 추방되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위주로서 사실상 지방 쪽에 살게끔 하다 보니까 대우도 철저하게 다른데요.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평양이라는 곳에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 지방 쪽에서는 사실상 학교 급식이 없어서 수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에 잠깐 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와서 5, 6교시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평양에는 급식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애들 성장기에 좋다는 콩우유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로 말하면 콩우유가 두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끈뜨끈한 콩우유라고 해서 차량이 직접 학교에 방문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한 잔씩 먹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북한은 평양과 지방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산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디에 의존을 하냐? 바로 장마당이라는 곳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저희 부모님 시대에는 그나마 배급이라는 것을 타서 국가에 의존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 시대에는 장마당에 의존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장마당을 통해서 모든 식의주를, 우리 한국에서는 의식주라고 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먼저다라고 해서 식의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이 장마당이었고,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했던 장마당이 2002년도에 종합시장으로 국가가 허용을 하면서 장마당 범위가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가 허용함에 따라서 장마당에서는 내가 앉는 자리만큼 자리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앉아서 벌어들인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팔지 못하는 물건들까지 정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팔지 못하는 물건들인 경우에는 제일 1순위가 한국 제품, 그리고 미국 제품이라든가 일본 제품, 이런 외부 문화의 제품들을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국경 지역인 경우에는 중국 제품 거의 8, 90%가 북한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의 MG라고 말할 수 있는 장마당 시대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장마당의 활성화가 되면서 북한 돈이 아닌 외부의 외화돈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륙 지방으로 올라오면 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경 지역인 경우죠. 중국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외화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에서 실시한 화폐 개혁 때문인데요. 2009년도에 실시한 북한의 화폐 교환이라고 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북한 당국에 대한 신뢰가 한층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이 1인당 10만 원을 구화폐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면 신화폐 100대 1로 낮춰서 1,000원을 주는 교환 방식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10만 원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장마당 물가 가격이었는데요. 신화폐를 100대 1로 낮춰서 1,000원을 줬다면 구화폐 때 5,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쌀이 100대 1로 낮춰서 5원 정도를 해야 정상이지만 쌀 가격은 그대로 5,600원이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당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떨어져 있고 북한 돈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북한 주민들은 북한 돈이 아닌 중국 돈이나 달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장마당 시장에 가도 야채를 하나 사려고 해도 중국 돈으로, 달러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예전 세대에는 노동당이 존재했다면 최근 시대에는 장마당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마당을 통해서 또 한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당의 신뢰도가 떨어진 젊은 장마당 세대, 이러한 친구들한테는 한류를 통해서 사상의식도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또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3가지 악법들을 내놨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나온 것만 아니고 김정일 시대부터 공포정치는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더 강화되었는데요. 20년도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유포를 하면 사형, 유포한 드라마를 본 친구는 15년 이상의 징역을 보내겠다는 거고요. 청년교양보장법은 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리면 학생을 잘못 교육한 죄로 선생님을 처벌하고 자식을 잘못 교육한 죄로 부모님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발표한 평양문화보호법인데요. 북한에서 평양문화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 드라마를 따라서 동지동무라는 말 대신 자기야, 오빠 이런 말을 따라하면 이 법에 걸려서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법들까지 내놓으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류에 대한 목마름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성분에 따라서 교육 기회도 주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교육에는 통제와 감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북한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생활총화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에 대한 자아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상호 간에 대한 남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북한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까지 걸고 탈북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대장 동지 없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냥 제대하지 말고 군에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 새끼들 갈비뼈 순서 바뀌고 싶어? 1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그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릴 거야. 제대하면 뭘 할 겁니까? 할 게 없지. 없지만 쨍쨍하게 잘 살 거야. 대학교 갑니까? 대학은 무슨 규남이 형 출신 성분이 33등급 중에서도 저 아래 똥까냐. 제대하면 농장 아님 탄광. 깜깜하다. 미래가 깜깜해. 규남아, 남쪽이라고 다 지상 나가릴 것 같아. 출신 성분 보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둘 것 같냐 이 말이야. 세상에 그런 낙은 없어.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고 싶은 거라도 실패하고 또 해봤다가 또 실패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실패조차 할 수 없으니 내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가라. 가서 마음껏 실패하라. 서둘러 움직이면 쏜다. 지금 규칙은 유엔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격발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 귀순 희망자입니까? 희망합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남성인 경우에는 10년에서 최근 7년 내지 8년까지 줄어들고 있고, 여성은 7년에서 5년까지 줄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조금 성인되는 기준이 3년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 16, 17세에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군대에 입대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남자인 경우에는 148, 우리 국군하고 비교하면 체급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몸무게는 대략적으로 48kg까지 입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같은 것을 살펴보면 사실상 여기에 그램 620, 580 이렇게 숫자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감자 2알, 그리고 또 옥수수 몇 알, 소금에 절인 염장무 이런 거를 끼니로 외우다 보니까 실제로 제 양적으로 먹어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북한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북한군에서는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를 못하는데요. 병사의 월급, 제일 처음에 군대를 나갔을 때 처음에 타는 월급이 1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를 사면 그때 가격이 2,000원 정도 되었는데 180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초코파이도 못 사 먹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월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월급, 생활비는 누가 대줘야 되냐? 부모님들이 대줘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라든가 가족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친구들은 나가서 학생들의 삥을 뜯는다던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머니를 턴다던가 도둑질을 한다던가 이러한 방식으로 군생활 과정을 견뎌내는데요. 이런 것도 안 하면 사실상 군생활을 버틸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군에서도 제대로 된 식량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은 자체로 식량을 해결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군생활 과정의 거의 60%는 비군사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자기 먹을 식량은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을 염장무나 옥수수로 해결하는 이유가 옥수수는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나마 배고픔을 덜 할 수 있어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군인들한테 나눠줬는데요. 저도 군생활 하면서 사실상 정말 썩은 오랫동안 그 창고에 보관했던 밀가루가 곰팡이가 써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슬쩍 물에다 씻어서 딱딱한 걸 밥에다 올린 걸 제가 신병 때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염장무, 소금에 절인 무인데 매해마다 깨끗하게 씻은 탱크에다 염장을 담그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오랫동안 그 소금물에다 매 씻지 않은 매해마다 씻지는 않고 무만 계속 담그다 보니까 사실상 세균도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염장물을 하나밖에 덩그러니 올려놓은 식단으로 저희는 군생활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 사실 북한군의 열악한 식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원 고갈의 현실 때문에
매일 사격 조준 연습만 1시간을 실시하고 실탄 부족으로 개인 연 2회 3발 정도 사격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북한군은 보완하기 위해서 전술적 대응으로 비대칭 전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북한군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국군과 다른 점이, 우리 국군은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국민의 군대로 되어 있다면 북한군은 혁명의 수뇌부,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개인만을 보호하는 개인의 군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들의 사상 정신을 통해서 그에게만 충성하게끔 준비돼 가고 있는 것이 북한군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사상, 군사, 사회, 경제, 억압의 톱니바퀴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맞물려 돌아가는 전체주의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우연한 실패가 아니라 오직 정권 생존만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억압의 톱니바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삶은 어떠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장 물어봤던 게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살아왔던 삶은 어떠냐, 여기 오니까,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한마디로 정해줍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국에서의 삶은 저한테는 천국이다. 그런데 이 천국 같은 삶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북한이 계속 우리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어차피 평화로운 세상에 전쟁이라는 게 있으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전쟁살이들이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또 가끔씩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지옥 같은 삶이 또다시 오지 않을까? 다시 그러한 삶을 산다면 나는 더는 버틸 수 없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들의 일상과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다. 군인이라면 군생활 과정에 18개월 군인 동안에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 각자 맡은 임무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자유라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탈북을 합니다. 저는 가장 부모님을 한 번도 태어나서 원망해 본 적이 없었는데, 목숨을 걸고 탈북할 때 위험한 순간에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왜 북한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했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러한 위험한 순간들 목숨까지 걸면서 이러한 상황이 절대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북한이 우리의 통일의 상대, 그리고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군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확실한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기본 북한 정권과 군사지휘부는 명백한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빈틈없는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이 누리지 못하는 인권과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체제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두 체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은 어떠고 대한민국의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진짜 피부로 느끼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상 저보다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